여러분 앞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을 쓰면 암을 3년 일찍 발견할 수 있고 부작용 없는 맞춤 처방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약이 금고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금고는 바로 옆에 있어요. 손만 뻗으면 닿는 거리예요. 그런데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열쇠가 3개인데 서로 안 맞아서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비유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한국에는 5천만 명의 진료 기록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미국도 없고 일본도 없는 세계 유일의 보물이에요. 이걸로 AI를 학습시키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술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6년째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AI 기업 하나가 어떻게 했냐? 2,500억 원을 들고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자기 나라에 세계 최고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못 쓰니까 남의 나라 데이터를 돈 주고 사러 간 거예요. 도대체 왜 이 금고가 안 열리는 건지 오늘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편의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금고를 열지 못하는 이유를 알려면 먼저 이 금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뒤에 나올 이야기가 진짜 화가 나거든요. 참고로 이 금고, 여러분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 겁니다. 내 돈으로 채워진 금고를 내가 못 여는 상황인 거예요. 먼저 한국이 가진 게 정확히 뭔지부터 짚어볼게요. 대부분의 나라는 의료 데이터가 쪼개져 있습니다. 미국만 봐도 민영보험사가 수십 개예요. A보험사는 A보험 가입자 데이터만 갖고 있고 B보험사는 B가입자 데이터만 갖고 있죠. 그러니까 특정 소득계층, 특정 직업군에 편향된 데이터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은 다릅니다. 전 국민이 하나의 건강보험에 들어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천만 명 전체의 데이터를 통합관리합니다. 편향이 없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서울이든 제주도든 모든 국민의 데이터가 다 들어있습니다.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축적된 의료 데이터가 3조 건 이상이에요. 2002년부터 디지털화 됐으니까 한 사람의 질병 이력을 20년 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 때 항생제를 많이 먹은 아이가 성인이 돼서 비만이 되는지, 고혈압 약 종류에 따라 치매 발병률이 달라지는지 이런 연구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전자의무기록 보급률도 90%가 넘습니다. 대학병원은 100% 디지털화돼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공공 헬스케어 부문 이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처럼 정보가 100% 디지털화된 의료 시스템은 대부분의 나라에 없다. 이걸 돈으로 환산해 볼게요. 2023년 한국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약 110조 8천억 원입니다. 이 거대한 의료비 구조 속에서 데이터 분석으로 1%만 효율을 개선해도 연간 1조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됩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할 때 이 데이터를 쓸 수 있다면 수조 원의 임상시험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이 데이터의 가치를 전 세계가 알고 있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가 의료 데이터 확보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데 한국은 그걸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삼정 KPMG 전망에 따르면 국내 AI 헬스케어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50.8%씩 성장해요. 세계 평균 41.8%보다 높습니다. 엔진은 세계 최고인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좋은 데이터가 왜 6년째 잠겨 있느냐?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법이 3개가 서로 싸우고 있어서예요.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 자물쇠,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2020년에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조항이 생겼어요. 연구, 통계, 공익 목적이면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취지가 뭐냐면 누구인지 못 알아보게 가공했으면 AI 학습이든 신약 연구든 자유롭게 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두 번째 자물쇠, 의료법입니다. 의료법 19조와 21조가 뭐라고 하냐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줘서는 안 된다. 이건 환자 보호를 위한 법이에요. 당연히 필요한 법입니다. 문제는 이 두 법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 처리하면 써도 된다고 하고 의료법은 환자 기록을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병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개인정보보호법만 보면 내보내도 되는데 의료법을 보면 내보내면 안 돼요.
만약 데이터를 내보냈다가 누군가 고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병원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내보내는 쪽을 택합니다. 세 번째 자물쇠, 생명윤리법입니다. 유전 정보나 인체 유래물을 다루는 연구는 기관 생명윤리위원회, 줄여서 IRB라고 하는 곳의 심의를 받아야 해요. 이 IRB는 전통적으로 환자의 자발적 동의를 최우선 가치로 둡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 동의 없이 가명정보 써도 된다고 했는데 IRB에서 아니요, 환자 동의 받아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면제받은 동의를 윤리심의라는 절차 때문에 다시 받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짚었어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생명윤리법은 데이터 활용 절차가 서로 충돌해 일선 기관과 기업에 혼란을 주고 있다. 개별 법률의 칸막이 구조가 의료 데이터 통합 활용을 막고 있다. 그래서 뭐가 벌어지냐? 영국 토터스 미디어가 매년 글로벌 AI 경쟁력을 평가하는데요. 한국의 AI 역량은 세계 6위, 프론티어 AI 모델 보유 기준으로는 미국, 중국에 이어 3위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활용 법령과 운영 환경은요? 35위예요. 기술력은 최상위권인데 제도는 35위. 이 격차가 바로 금고를 잠그고 있는 자물쇠입니다. 근데요, 정부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2020년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법률 간 충돌을 메우겠다는 취지였죠.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또 다른 족쇄가 됐어요. 첫째,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행정기관의 내부 지침이에요. 법이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을 완벽하게 지켜서 데이터를 활용했는데 만약 사고가 나면요? 상위 법률 위반에 대한 면책 사유가 안 됩니다. 연구자와 기업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감옥에 갈 수도 있다. 그러니 아무도 안 움직이는 겁니다. 둘째, 규제 위에 규제를 쌓았어요. 가이드라인이 데이터 심의위원회 DRB라는 걸 새로 만들었거든요. 연구자가 데이터를 쓰려면 IRB 심의를 통과하고 다시 DRB 심의를 또 받아야 합니다. 두 위원회의 기준이 달라요. 구성원 성향에 따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에 데이터 활용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현장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요. 카카오 헬스 제가란철 부사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료기관에는 AI 학습에 적합한 고품질 데이터가 있지만 대부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전종수 이사는 더 충격적인 숫자를 내놨어요. 현재 한국 의료 데이터의 97%가 4일로 상태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97%입니다. 100개 중 97개의 데이터가 그냥 썩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병원 데이터를 외부와 공유한 비율은 겨우 21%예요. 100개 병원 중 79개는 데이터를 아예 밖으로 안 내보낸 겁니다. 왜냐고요? 위험은 병원이 지고 이익은 남이 가져가는 구조니까요. 자, 여기서 반전입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낸 가장 황당한 현실을 보여드릴게요. 루닛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의료 AI 기업이에요. 엑스레이, CT 같은 의료 영상에서 AI로 암을 찾아내는 기술을 만드는 곳입니다. 기술력은 세계 최정상급이에요. 이탈리아 11개 지방보건국에 AI 암 진단 솔루션을 공급할 정도입니다. 그런 루닛이 2023년 말에 뭘 했냐? 미국의 볼파라라는 회사를 2,525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하고 2024년 5월에 최종 완료했어요. 왜 샀냐가 핵심입니다. 볼파라가 갖고 있는 미국 유통망과 1억 장 이상의 의료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어요. 잠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루닛은 한국 회사입니다. 한국에는 5천만 명, 3조 건의 세계 최고 의료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루닛이 유방암 AI를 개발하는 데 쓸 수 있었던 국내 데이터는 30만 장이었어요. 규제 때문에 그 이상을 확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2,500억을 들여서 미국 회사를 사서 미국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인수 후에는 연간 2천만 장씩 데이터가 추가됩니다. 루닛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루닛의 해외 매출 비중이 92%예요. 한국 회사인데 매출의 92%가 해외에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의 기술이 한국 국민을 위해 쓰이기보다 외국 환자들에게 먼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뷰노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또 다른 대표 의료 AI 기업인데 국내 시장에서는 한계라는 말을 하며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데이터 활용의 벽이 너무 높으니까요. LG화학 이희봉 전무는 국회 토론회에서 더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했어요. 의료 데이터의 국외 이전 시 완전히 익명화하도록 돼 있는데 완전한 익명화가 이루어지면 데이터 해석이 불가능해져서 활용도가 없어진다. 기술 이전에도 차질이 생긴다. 현장에서는 어느 수준까지가 법 위반인지도 명확하지 않아서 담당자들이 극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세계 최고의 데이터를 가진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업이 데이터를 못 써서 돈 들여서 외국 데이터를 수입하고 매출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다. 이건 코미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한국이 금고 비밀번호를 까먹고 허둥대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은 힙 IPA라는 법이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 세이프 하버 방식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18가지 식별자만 지우면 그 데이터는 비식별 정보로 인정됩니다. 별도 동의 없이 연구든 상업적 목적이든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이것만 지우면 법적 책임 없다는 선명한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한국의 모호한 가명정보 개념과는 차원이 다르죠. 이 토대 위에서 빅테크들이 질주하고 있어요. 구글은 매드팔럼2, 매드제미나이라는 의료 특화 AI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97억 달러, 한화로 약 22조 원의 의료 AI 기업 뉘앙스를 인수했어요. 2025년 11월에는 아예 초지능 AI를 만들겠다며 MAI 슈퍼인텔리전스 팀을 신설했는데 첫 번째 목표가 의료 진단이에요. 오픈 AI도 올해 1월에 의료 데이터 통합기업 토치를 약 6천만 달러부터 1억 달러까지에 인수했고요. 또한 미국은 TEFCA라는 전국 단위 의료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4만 1000개의 의료기관을 연결했습니다. 일본도 빠릅니다. 2018년에 차세대 의료기반법을 만들었어요. 환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진료정보가 국가인정사업자에게 전달되고 사업자가 이걸 가공해서 제약사나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익명 가공 수준이었는데 연구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2023년에 바로 법을 개정하고 2024년부터 시행해서 가명 가공 의료정보 개념을 신설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법을 바꿔서 해결한 겁니다. 이 이유는 어떤가요? GDPR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이 HDS, 유럽 보건 데이터 공간이라는 규정을 2025년 3월에 발효시켜서 27개 회원국의 의료 데이터를 국경을 넘어 통합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호와 활용이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핀란드는 한 발 더 나갔어요. 칸타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모든 의료기관이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저장하게 하고 국민은 자기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이런 그림입니다. 미국은 이것만 지우면 자유라는 명확한 기준을 주고 일본은 국가 인정 사업자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 이유는 보호하면서 동시에 활용하는 별도 통로를 깔았어요. 한국은요? 세계 법이 서로 싸우고 있고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누가 책임지는지도 불명확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의료 데이터? 그거 연구자들이나 기업들 문제 아닌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달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죠. 그 돈이 만들어낸 데이터예요. 여러분이 병원에 갈 때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약을 처방받을 때마다 데이터가 쌓입니다. 5천만 명이 20년 넘게 쌓아온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가 제대로 활용되면 뭐가 달라지냐? AI가 여러분의 엑스레이에서 의사가 놓칠 수 있는 초기암의 미세한 징후를 잡아낼 수 있어요. 3기에 발견될 암을 1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은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고혈압 약을 처방받을 때 20년치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이 유전적 특성을 가진 환자에게는 A약보다 B약이 부작용이 30% 적다는 정밀 의료가 가능해져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안 됩니다. 데이터가 금고에 잠겨 있으니까요. 데이터 분석으로 1%만 효율을 개선해도 연간 1조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데 6년 동안 그 기회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산업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암을 더 일찍 발견하고 여러분의 약을 더 정확하게 처방하고 여러분의 건강보험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첫째, 보건의료 데이터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이 각자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걸 해석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 새 법률 위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기준을 충족하면 데이터를 활용해도 의료법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명확한 면책 근거를 줘야 합니다. 법이 명확해야 병원도 연구자도 기업도 안심하고 움직일 수 있어요. 국회 입법조사처도 국회 미래연구원도 한국은행도 전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특별법이 필요하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디지털 헬스케어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2025년 12월에 국회에 발의까지 됐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속도가 관건입니다. 둘째, 분석 환경의 현대화입니다. 지금 공공데이터 분석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노트북 반입 금지, 촬영 금지, 결과물 반출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보안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 AI를 학습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GPU도 못 쓰고 클라우드도 못 쓰니까요. 카카오 헬스가 제안한 연합학습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데이터는 병원 안에 그대로 두고 AI 모델의 학습 결과만 주고받는 겁니다. 실제로 3건의 다기관 연구에서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셋째, 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내 의료 기록이 기업의 돈벌이에 쓰인다는 거부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익 공유 모델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활용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에 환원하거나 희귀질환 연구기금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내 데이터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투명하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은행 설문 결과가 흥미로운데요. 공익적 활용을 보장하고 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면 일반 건강정보 제공 의향이 8.2%포인트 올라가고 정신건강정보 제공 의향은 15.5%포인트나 올라갑니다. 투명한 장치만 만들면 국민도 기꺼이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한국이 이걸 못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증명한 적이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계 최초로 생성형 AI 의료기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그 결과 AI 의료기기 허가 건수가 2022년 47건에서 2024년 108건으로 3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어요. 안전기준을 명확히 세우되 충족하면 빠르게 허용한다는 원칙이 통한 겁니다. 이 성공 경험을 데이터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병원,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 데이터라는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페라리 엔진은 이미 있어요. 문제는 이 엔진이 달릴 도로가 없다는 겁니다. AI 기술력 세계 최상위권, 데이터 활용 환경 35위. 이 격차를 좁히는 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제도의 문제입니다. 안전과 혁신은 설계의 문제이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고를 여는 열쇠는 이미 우리 손에 있어요. 이제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6년이면 충분히 고민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자체가 금고문을 여는 첫 번째 힘입니다. 관심이 모이면 여론이 되고 여론이 되면 법이 바뀝니다. 6년째로 넘어가게 두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경제편의점이었습니다.